안녕하세요. 건강메아리의 장영은입니다. 여러분 혹시 담낭염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오늘 주제는 담낭염인데요. 담낭염이 어떻게 생기고 또 어떻게 예방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남대학교 병원 간담체육과에 근무 중인 송상우라고 합니다. 네, 교수님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 담낭염인데요. 담낭염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 또 반대로 생소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교수님 담낭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기 전에 관련 신체 기관인 담낭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먼저 담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담낭은 여러분이 흔히 쓸개라고 알고 계신 장기인데요. 간 아래 위치를 하고 있고 길이가 약 7에서 10cm, 여러분 손가락으로 봤을 때 두세 마디 정도 된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체 용적은 한 30에서 50mm 정도 되는데요. 공복 시, 즉 배가 고플 때 담낭은 최대 용적을 하고 있다가 식사를 하시게 되면은 담낭이 확 쪼그라들면서 담즙이 피비장으로 쭉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담낭은 최소 용적을 갖게 되고요. 이 과정에서 담낭 염증이 있는 분들은 극심한 통증을 느끼게 되고요. 우리가 이거를 담낭통이라 부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환자분들이나 보호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어쩌면 좀 황당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담낭염 심한 분들 같은 경우는 결국은 담낭 절제술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환자분들 물어봅니다. 교수님, 그럼 나는 쓸개 빠진 놈이 되는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 내 담즙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물론 대부분 많은 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담즙은 간에서 만들어지는 거고요. 담낭은 그 만들어진 담즙을 보관했다가 식사하셨을 때 배출하는 장기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낭이 없더라도 담즙 배출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담즙 같은 경우는 어떤 기능을 하냐면은 먼저 담즙 구성을 먼저 아셔야 되는데요. 담즙은 크게 담즙염, 그리고 지젤, 그리고 색소 이 세 가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담즙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방질을 먹었을 때 그걸 분해를 하고 우리 몸에 흡수를 하는 기능을 하고요. 지질 및 그리고 색소는 우리 몸에 쌓여있는 노폐물들을 자연스럽게 배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한다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대로 우리 신체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담낭인데요. 그렇다면 담낭염은 정확히 어떤 질환인가요? 담낭염은 이름 그대로 담낭에 염증이 발생하는 거고요. 그럼 이 염증이 왜 발생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 자료가 있는데 약 90% 정도는 담낭 안에 있는 담석 때문에 담낭염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담석 같은 경우는 담낭 안에 존재하는 돌이에요. 근데 이것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담즙의 흐름에 따라서 담낭 안에서 막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놈이 갑자기 담낭에서 담돌이 이어지는 조그마한 관에 딱 박히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안에 계속 담즙 정체가 일어나면서 속에도 고여있게 되고 세균이 감염이 되고 후에 썩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담즙에 있는 염증이 담낭까지 파급이 되고 그것 때문에 담낭염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럼 이 담석은 왜 생기느냐? 담석이 생기는 원인은 워낙에 많아요. 근데 대표적인 걸 네 가지를 말씀드리자면은 40대 이상, 그리고 여성, 출산력, 그리고 비만을 꼽을 수 있습니다. 출산 경험이 있는 40대 이상의 비만인 여성분에서 담석 발생 확률이 높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약 10% 정도에서는 비담석성 담낭염이 발생하는데요. 이 같은 경우는 주로 큰 외상을 당하셨다거나 화상, 그리고 극심한 진통 후에 출산하셨을 경우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술 후에 오랫동안 비경구 정맥 영향을 유지했을 경우에 담낭염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주된 증상을 보면은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속이 답답합니다. 소화가 안 됩니다. 그런 말씀하시는데 특이적인 증상은 우상복부가 굉장히 아픕니다. 심한 분은 손만 대기만 해도 굉장히 아프다고 이제 자지러질 정도니까요. 이거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담낭염에 대해서 이제 교수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요. 담낭염의 진단은 그럼 어떻게 진행되나요? 이제 외래나 응급실로 환자분 오시면은 가장 먼저 신체 진찰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신체 진찰을 할 때 환자분의 오른쪽 윗배에다가 제가 손을 가볍게 누른 상태에서 환자분께 깊게 숨을 들여 마셔보라고 한번 권유를 하게 됩니다. 그럼 환자분들은 숨을 들여 마시다가 순간 탁 하고 숨을 멈추고 심한 통증 호소하시게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머피 사인이라고 부르는데요. 담낭염에서 이제 나타나는 특이적인 신체 증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본인 스스로 집에서도 한 번씩 해보실 수 있는 방법인데요. 물론 염증이 너무 심해서 그 배 안에서 담낭과 주변 장기 사이에 유착이 심하게 일어난 경우에는 이런 머피 사인이 나타나지 않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체 진찰과 더불어서 기본적인 혈액 검사 그리고 복부 CT를 촬영하게 되는데, 물론 이제 콩팥 기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조영지를 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이제 복부 초음파를 하게 되고, 이제 이렇게 될 경우에 담낭의 모양과 주변의 장기들과의 그 유착 관계를 보면서 저희가 담낭염을 진단하게 되겠습니다. 네, 앞서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담낭염으로 진단받은 환자들은 어떤 치료를 받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아무래도 담낭염 치료에서 가장 바람직하고 가장 완벽한 치료법이라 할 수 있는 것은 담낭 절제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지난 21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은요, 우리나라에서 1년 동안 가장 많이 행해진 33건의 수술 중에서 담낭 절제술이 5위에 해당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건수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수술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로봇 수술, 그리고 복강경, 그리고 개보, 이 세 가지 방법 수술이 이루어지게 됐는데요. 이제 최근에 서울 지역 중심으로 로봇 수술이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상처가 적게 남고, 그리고 그에 따라 흉터가 적기 때문에 통증도 적고, 그렇기 때문에 젊은 층에도 만족도가 높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비용적인 측면 때문에 로봇보다는 복강경 수술을 주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환자분한테서 우리가 수술을 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나 중등도 이상의 심뇌혈관 질환을 갖고 계신다거나 전신 마취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전신 상태가 아주 안 좋으신 환자분 같은 경우는 수술보다는 보존적 치료를 권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보존적 치료라는 것은 항생제 치료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항생제와 함께 경피경간 담낭 배액술이라 해가지고 몸 밖에서 쓸개 안으로 관을 찔러 놓고 그 관을 통해서 담낭 안에 고여있는 오염된 담즙을 밖으로 배출하는 시술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시술 같은 경우는 일회성을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 번 시술을 하게 되면 최소 3주 동안은 환자분이 그 관을 계속 유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 사이에 관이 빠져버린다거나 혹은 관이 다른 곳에 위치하게 된다면 결국 몸 안으로 오염된 담즙이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3주 이상 꼭 유지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들께도 굉장히 큰 불편감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3주까지 유지는 안 하고 한 1주 정도 갖고 계시다가 이제 컨디션만 회복이 된다면 바로 수술을 통해서 담낭을 제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담낭을 그러면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담낭염 예방을 위한 방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교수님, 그러면은 어떤 음식을 먹어야 우리가 이것을 예방할 수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 결국 담낭염이라는 거는 담즙이 정체되고 그리고 과도한 담낭의 수축 그리고 담도의 경련 때문에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예방할 수 있는 고당질, 저지방 식이를 하는 것이 추천드리고요. 그렇다고 너무 지방제를 안 드시게 된다면은 결국에는 담낭 기능 자체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필수 지방산마저 흡수가 저하되기 때문에 이 필수 지방산 섭취 위해서라도 이제 식물성 지방을 많이 섭취하기를 좀 권유드리고 있고요. 규칙적인 식습관, 그리고 술, 또 카페인, 그리고 자극적 음식 섭취를 줄이면서 담낭 자체 기능을 보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담즙이 정체되지 않고 제대로 배출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담낭염 발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전남대학교 병원 간담체외과 송상화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담낭염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소화불량이나 복통 등 평소 흔한 원인에서 담낭염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조기의 진단과 적극적인 치료 또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건강한 일상생활 지키시길 바랍니다. 건강메아리 다음 이 시간에도 더 건강하고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